물리2에 보면은 그 힘의 합성분해 할 때 보면은 물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뭐 이렇게 세 개 같이 가는 케이스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물리1에서 했기 때문에, 그지? 함께 가는 물체 운동 풀 때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합력을 구해야 되거든.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은 알자 힘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알자 힘을 구하면 공식을 F=ma에다 집어넣어줘서 그 다음에 가속도 구해준다. 기본 방향이 좀 이런 거거든. 그러다 보면은 알자 힘 표시를 하려고 그러게 되면 너희들이 배웠던, 그러니까 물리1에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작용, 반작용, 그지? 그런 거 같고, 각 물체에 힘이 여러 개 작용하면은 힘을 표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야. 가장 기본. 근데 뭐 실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F는 ma라고 외우지 말고 실제는 물체의 힘이 여러 개 작용하는 알자 힘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했던 거니까 하나만씩만 예를 들어줄게요.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다 다 써놨어 이미. 그래서 한번 그냥 복습 차원에서 하라는 뜻에서.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2kg, 3kg짜리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그냥 물리1에 대한 복습이에요. 함께 운동한다는 뜻은 일단은 속도가 똑같고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빠르기도 똑같고 속도 변화도 동일하다는 거야. 그럼 우선적으로 해서 가속도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전체를 하나로 보았을 때 20N의 힘이 작용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걸 전체로 하나를 보는 것을 우리는 계라고 얘기해주고, 우리가 지금 20N의 힘은 A를 밀고 있는데 B가 움직이는 것은 A가 B를 미는 힘이 있을 거고, 그럼 작용이 있으면은 반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물체 두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은 여기 안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힘은 사실은 내부 힘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 이 내부의 힘은 전체 개의 운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를 지배해, 전체가 개라고 얘기해 주거든. 이 개를 지배하는 힘은 20N인 거야. 그러면 하나로 보게 되면 사실은 5kg짜리에 20N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가 4라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가속도 4를 쉬운 표현으로 가까워 이렇게 뿌려주는 거야. F=ma로 뿌려주게 되면은 A는 2 곱하기 4니까 알자 힘이 8N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받는 알자 힘은 12N이야. 근데 B가 받는 힘은 요 힘밖에 없으니까 이게 12가 될 거야. 작용 반작용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12가 돼. 오른쪽으로 20, 왼쪽으로 12가 되니까 8N. 그래서 검산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푸는 처음에 패턴을 잘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힘 표시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근데 내부의 힘은 개의 운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안에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서로 상쇄가 돼버려요. 그럼 전체 운동을 지배하는 힘에서 가속도를 먼저 잡고 각각의 F=ma를 뿌려주면 된다, 이런 뜻이야. 되겠지?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로 봤을 때 F=ma 이렇게 써주면은 A와 B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뜻이야. 그렇게 되면 이 알자 힘은 질량의 비례해서 분배가 된다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20N을 질량이 2대 3이니까 알자 힘도 저 20을 2대 3으로 쪼개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이 가져가야 될 게 8N이고 요 녀석이 12N. 이런 관점에서 보셔도, 빠르게 풀 때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 봐봐. 옆에 있는 똑같은 예가 되는데 30N의 전체 힘을 우리가 가속도로도 구해도 괜찮지만 일단 30N을 2대 3으로 쪼개가고 있구나.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전체 5분의 2를 차지하겠다. 그럼 12N을 가져가야 돼. 그래서 A가 받는 힘은 B가 A를 미는 힘밖에 없으니까 12N이고, 그 다음에 반작용 12N인데 요거 이렇게 주면은 B가 받는 알자 힘은 18N이 되겠다. 그래서 A는 12N을 받고 B가 18N을 받으니까 이 비율도 역시 전체
6, 2, 그래서 2대 3으로 성립을 한다. 이렇게 간단히 볼 때는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다 써져 있으니까 요령만 물리 1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직각도루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똑같고 풀이 방법도 동일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전체 A와 B를 하나의 계로 본다 그러게 되면은 20N의 힘으로 A와 B를 다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속도 이렇게 해주면, 원래 이게 원칙적인 풀이기 때문에 20N이면은 전체 하나로 보면은 4kg짜리고 20N이니까 전체, 그래서 5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이거를 각각 이런 식으로 뿌려보세요. F equal ma 이렇게 해주면 얘가 받아야 될 힘은 10N인데 실제 A는 장력 T만 받고 있기 때문에,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도 장력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아니면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20N인데 질량이 1대 1이니까 알짜 힘도 반반씩 나눠가 준다, 이렇게 개념 잡으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연직도루에 2개 걸쳐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40N이고 A에 작용하는 중력은 20N이거든. 그럼 전체 알짜 힘은 얼마가 되겠어? 오른쪽으로 이거 쭉 펴도 괜찮겠죠. 40, 20이니까 알짜 힘은 20N이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를 분배해서 가져간다 그러게 되면 A가 가져가야 되는 알짜 힘하고 B가 가져가야 되는 알짜 힘을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질량 분배하시면 돼. 그러면 질량이 1대 2다 보니까 얘가 전체의 3분의 1을 가져가. 그래서 A가 가져가는 것은 이거의 3분의 1을 가져갈 거고, 얘가 가는 것은 3분의 2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장력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와 B의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쌤은 그냥 A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장력하고 20N 작용하면은 요 장력에서 20N을 빼면은 얼마? 3분의 20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력을 3분의 80으로, 그래서 3분의 80에서 3분의 60을 빼주면 3분의 20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검산까지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어렵지 않아요. 괜찮잖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물론 가속도 구하세요. 그러게 되면은 뭐 질량을 하나로 보게 되면 각각의 물체도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6kg짜리가 이쪽에 40, 20이니까 전체 알짜 힘은 20 이렇게 하고 3분의 10이라고 구해도 괜찮으시고. 됐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 보시면 물리 1을 했을 때는 잘 보지 못한 패턴이거든.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여태까지는 그냥 수평 직선상에서 물체를 양 두 개의 함께 물체를 끌고 가는 문제였는데, 이건 탑을 쌓아놓고 나서 밑에 힘을 주고 위에 힘을 주는 거야. 근데 보면은 수평으로 작용했더니 B가 A에서 미끄러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 나중에 대학 과정 이런 거 들어가면은 미끄러지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고교 과정에서는 그냥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를 좀 확대를 시켜 볼 테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왜 A와 B에는 분명히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거든. 근데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럼 뭐가 있다는 뜻이지? 미끄러지지가 않는데 마찰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봐봐. 여기를 만약에 요 접촉면을 확대를 시켜주면은 A 같은 거는 매끄러운 것 같지만 실제 울퉁불퉁 이렇게 돼 있을 거야. 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돼 있고 A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A의 F라는 힘을 작용하게 되면 A가 가면서 요 부분이 얘를 이렇게 밀어버릴 거야. 상상이 가겠어요? 그럼 요거는 A가 B를 미는 힘이고, 그럼 B도 어떻게 해서 A를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이야. 이게 바로 무슨力인 거야? 마찰력인 거야, 마찰력. 그러게 되면 B가 받는 힘은 무슨力밖에 없는 거지? 마찰력밖에 없다는 뜻이야. 근데 A가 받는 것은 마찰력을 스몰 f라고 그러면 사람이 끌고 가는 힘 F하고 라지 F하고 그 다음에 B와 A가 주고받는 마찰력 두 개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A면하고 B면에서 작용하는 마찰력만 구하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선택하는 게 좋아?
그냥 하나의 힘을 받는 B만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근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 이걸 전체 하나를 개로 보게 되면은 3M짜리에 F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럼 F를 몇 대 몇으로 쪼개면 되겠어? 질량 M 2의 B니까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B가 받는 실제 요 마찰력은 3분의 1F가 돼버리겠지. 여기까지는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A와 B의 경계면을 또 확대를 한번 시켜봐봐. 그러게 되면은 얘가 가면서 누구를 쳐버리겠어. A를 밀어버리겠지. 그럼 A가 B를. 그러게 되면은 B도 반대 방향의 마찰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A의 마찰력이 작용할 거야. 근데 A는 힘을 그럼 몇 개를 받아? 하나를 받겠지. B는 두 개의 힘을 받잖아.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마찰력이니까 A가 받는 힘만 계산하면 괜찮겠다.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개에 작용하는 힘은 라지 F거든. 이거에 1대 2가 되니까 따라서 이 녀석은 전체 힘의 3분의 2를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가와 나에서 마찰력의 크기는 하나는 3분의 1이고 하나는 3분의 2F가 되니까 1대 2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필기를 하라고. 팔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손에 올려놔. 책상에다가. 팔짱 끼면 졸겠다는 거 아니야. 이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물리원에서 조금 다뤄보지 못한 패턴들이었기 때문에 좀 다뤄본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됐죠? 필기할 시간을 조금씩 주면서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지금 1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직관적으로 좀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보면 이게 암산 되겠어? 가에서 물어보는 것은 A에 작용하는 R자의 힘이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고, 나에서는 B에 작용하는 R자의 힘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 이 정도는 암산도 되잖아. 일단은 얘한테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3mg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개에 작용하는 힘이 3mg야. 그러니까 3mg를 질량이 얼마야? 2대 3이 돼 버리겠지. 그지? 그럼 몇 대 몇이야? 5분의 2를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질량 분배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 3에다가 전체 A가 받는 힘은 5분의 2를 가져가니까 5분의 6mg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여기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2mg가 되겠다. 그지? 그럼 B는 전체 2mg를 질량이 3대 2인데 그러면 5분의 3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5분의 6mg에서 R자의 힘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동일하다. 이렇게 간단히 끝낼 수 있으면 되고. 여기서 직관적으로 딱 보셔야 돼. 그 다음에 14번은 다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게요. 여기서 14번은 풀어보시고 문자가 아니라 완벽한 숫자 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직접 한번 다뤄보시라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가속도 비 1번만 잠깐 해볼까 얘들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가속도 전체 비 어떻게 될까 얘들아? 질량분의 여기는 무슨 자 힘 들어와야 돼? R자 힘의 B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 근데 질량은 전체 하나로 보게 되면 2kg, 3kg, 4kg, 2kg, 3, 4 다 똑같아요. 질량 B는 몇 대 몇이 되겠어? 다 똑같으니까 1대 1대 1 이렇게 주고. R자 힘을 생각해 보세요. R자 힘은 이쪽으로는 70이고 거꾸로는 얼마야? 20이잖아. 50이 되겠다. 50. 그지? 그 다음에 얘는 60에 반대로 30이니까 빼주니까 30이 되겠다. 얘는 이쪽에 50이고 반대로 40이니까 10이 되겠다. 그래서 가속도 B는 5대 3대 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비율 잠깐 해주고 2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해보세요. 알겠지? 됐어? 함께 운동하는 물체 운동은 이 정도까지만. 더 깊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질량 분배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물체의 R자임은 MA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겠지? 어렵지 않아.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배웠던 거 하더라고. 여기가 선생님 F1이고 이게 F2면은 두 힘이 직선상에 있지 않으니까 무슨 사변형을 하지? 평형 사변형을 할 거야. 알겠어?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구할 생각을 한다고. 깜깜하지? 깜깜해. 알겠어? 뭐 자로 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부탁을 하는데 세 가지의 변수가 있지 않겠어?
벡터의 합성으로 했을 때 변이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속도를 물어볼 거야. 속도 물어볼 거고, 속도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도 있을 거야. 얘네들이 다 벡터라고, 벡터.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벡터로서 정의를 해주는 거야. 이런 모든 벡터로 되어 있는 것이 합성을 하잖아. 분해는 뭐 직각분해 여러분들 많이 하겠지만, 근데 보면은 합성을 할 때는 항상 그러잖아. 가장 중요한 게 독립적 사고를 하라고 하는데, 독립적 사고가 뭐냐면은 수직 방향은 수직 방향끼리 생각하고 수평 성분은 수평 성분이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벡터의 합성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서 수평 따로 수직 따로 하는 독립적 사고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수평 방향만 생각해봐. 얘를 A라는 벡터고 얘가 B라는 벡터라면은 A 벡터하고 B 벡터에서 먼저 수평 성분만 계산하는 거야.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그럼 A가 수평 성분이 어디 있어? 삐딱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분해 하시면 돼? 직각분해 하시면 되잖아. 그러면은 직각분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 길이가 10N이야. 그럼 요거는 10 sin 30도라고 빨리 와야 돼. 그 다음에 부호까지도 정확히 생각이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줘야 돼. B 같은 경우에는 얘 자체가 수평성분이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얼마냐면 10이 될 거야. 그럼 두 개를 합해주면은 어떻게 돼?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평성분만은 오른쪽으로 5가 잡혀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수직성분을 계산하셔야지. 수직성분 같은 경우에도 얘는 지금 뭐 B가 수직성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B가 0이 돼버려. 그러니까 수직성분은 요거 잡는 거거든. 그러면 10에 코사인 30도가 돼. 그럼 10 코사인 30도는 5 루트 3이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Y 성분은 위쪽으로 5 루트 3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되잖아.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요 값에 루트를 씌워주면 이거 제곱하면 얼마? 75가 될 거고, 요거 제곱하면 25니까 루트 100이 되겠다. 그래서 합성해서 풀어주게 되면 알짜 힘은 얼마? 10N이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수평하고 수직 서로 나눠서 독립적 사고를 하고 나중에 합하라는 뜻이야. 알겠지? 한번 너희들이 직접 해 보셔야 돼. 알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러면 꼭 지금 현재는 힘으로 나와 있잖아. 이게 마찬가지야. 힘으로 나와 있어? 근데 요거 좀 이제 지워도 되겠어요? 됐어요? 부장님 됐어? 다. 너희들 이것이 어떻게 확장이 되냐 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처음 위치가 여기 있고 나중 위치가 여기 있대. 위치가 두 개로 주어져 있잖아. 그치? 속도, 이게 지금 힘이 아니라 처음 위치가 여기고 나중 위치가 여기래.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변이의 정의가 어떻게 돼? 변이의 정의는 나중 변이에서 처음 정의를 빼잖아. 나중에서 처음 위치 벡터를 빼주는 걸로 정의를 해주거든. 한 번만 느껴야 된다니까. 벡터의 뺄셈은 시작점을 맞춰주고 뒤에서 앞이니까 처음에서 나중 쪽으로 쭉 거주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니들 이거 구하기 쉬워, 어려워?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알겠어? 그럴 때는 어때? 왜 어려워? 그럼 X하고 Y 좌표를 따로 구분을 하는 거야. 알겠어? X 좌표, Y 좌표를 따로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요 좌표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이렇게 주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2,10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X만 보게 되면은 10하고 얼마지? 마이너스 2니까 X 좌표는 요것만 두 개 더해주면 얼마가 돼? 플러스 8이 되겠지? 플러스 8이 돼버릴 거고, 그 다음에 얘는 0이고 Y 좌표니까 10이 돼버리겠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합성을 해주게 되면은, 맞아요? 이거 똑바로 된 거야? 똑바로 된 거야? 잘못됐지? 어디 잘못됐어? 어디 잘못했어?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어? 나중 좌표에서 처음 좌표를 어때?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처음 위치고 이게 나중 위치잖아. 그럼 얘를 빼주고 더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게 마이너스니까 10, 이렇게 줘야 돼.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도 어떻게 해서 0에서 이게 처음 위치고 나중 위치지? 그럼 나중 위치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다. 아, 미안. 됐어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는 거지. 그지? 맞아요? 마이너스니까 얘는 얼마가 돼서? 마이너스 12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도 10 빼기 0 해주니까 10 이렇게 주면 되겠다. 이해되겠죠? 응?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이거 똑같이 한번 해봐, 얘들아. 그러니까 물체의 힘이 세 개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세 개 작용가 있으면은 X좌표 따로 하시고 Y좌표 다 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직각분해하면은 F1, F2, F3 순서 시작. F1 같은 경우는 직각분해해 주면 우리가 X 성분만 찾으니까 왼쪽으로 한 칸이 될 거야. 그럼 왼쪽 한 칸은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시고, F2는 여기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왼쪽으로 두 칸이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해주고, F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다. 오른쪽으로 두 칸이니까 플러스 2가 돼버릴 거야. 그럼 이거 다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돼버릴 거고, 그 다음에 Y 성분도 A를 보면 위쪽으로 두 칸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밑으로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요렇게 가니까 아래쪽으로 한 칸이 되겠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치?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합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X쪽으로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실제 방향을 얘기해 주면은, 방향까지 물어보게 되면 왼쪽, 아래쪽 방향이라고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크기만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루트 2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번 정답 해주시면 돼. 어렵지 않죠? 됐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이 꼭 좀 해보시고, 4번도 한번 보세요. 4번 보면은 R자 힘이 전체의 0이야. 즉 정지에 있다는 거지. 그럼 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를 할 줄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중력 mg가 작용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 성윤아 그러지 말라고. 아유 진짜 힘들다 힘들어. 경사면에서 저 질량 B에 흘러내리는 힘 공식 외우고 있잖아. mg 사인 세타잖아. mg 사인 세타. 근데 사인이 30대로 돼 있으니까 이 녀석이 2분의 1 mg라는 것은 좀 알 거야.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 왼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 내려가야 되는데 정지라고 돼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 F잖아. 그러니까 F 같은 경우에는 저 화살표 방향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얘하고도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삐뚤어져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직각 분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F라는 힘이 지금 확대를 시켜주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은 확대, 그럼 직각 분해 하셔야 되지. 그러면 이쪽 방향의 성분 하나하고 이쪽 방향의 성분 하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 빨간색 있잖아. 빨간색 방향이 지금 2분의 1 mg하고 동일 방향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분을 분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녀석은 이렇게 해서 두 개 힘으로 직각 분해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30도니까 요 각도도 30도가 돼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간색 성분 잡아주면은 요 녀석은 빨간색은 F 무슨 세타가 돼버려? 얘는 아유 진짜 F 무슨 세타가 돼요? 코사인 30도 이렇게 주면 되겠네. 그러면 노란색은 F 사인 30도 이렇게 주면 되겠네. 됐어요?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F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게 되면은 일단 이 힘을 찾은 거야. 빨간색 힘을 찾은 거야. F 코사인 30, 그 다음에 2분의 1 mg.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mg하고 동일하다. 이런 표현을 써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또 하나 물어볼까? 얘들아. 얘의 의미는 뭐지? 지금 얘의 의미는? 경사면에 있을 때, 얘한테 들어주는 힘. 알겠어? 이거 무슨 학력이 있다고 돼 있지? 수직 학력이 있다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수직항력 구한다? 이것까지 물어보면 너희들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일단 30도가 있으니까 질량 m 물체 원래 중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직각분해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mg 사인 세타가 되었던 거 아니야? 요 녀석이 뭐가 되지? 요 녀석이 mg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 맞아요? mg 코사인 세타면은 여기서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mg가 있을 거야. 그런 상태에서 F 위쪽으로 들어주는 힘이 F 사인 30도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쪽 성분에서는 정지 상태 있잖아.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면은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있을 거야. 혹시라도 수직항력까지 물어보면은 N하고 F 사인 30도에다가 두 개를 더해주면은 뭐야? 2분의 루트 3 mg하고 똑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자유롭게. 알겠죠? 됐어요? 근데 F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바로바로 안 나오면 안 돼. 알겠어? 이거 이해되겠어요? 알아듣냐고? 하세요? 삼각비 나온다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시라고, 제발 좀.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렇게 하고, 요와 동일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5번에도 기록이 돼 있을 거야. 알겠어? 그래서 4번 했으면 5번은 좀 숙제로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을 하게 되면은 7번 문제 하게 되면 6번 문제도 같이 하기 때문에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정지에 있던 물체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보니까 X방향하고 Vx가 주어져 있는데 얘는 Y 성분이 지금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평면 운동상에서는 X 성분하고 Y 성분을 먼저 독립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는 Vx가 주어져 있네. 근데 얘가 AY이기 때문에 Y 방향에서도 얘를 VT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좀 바꿔놓고 문제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1초일 때, 2초일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처음에 정지 상태라고 돼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면 AT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 변화량이다 보니까 2초 이렇게 되면 8이 될 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8이 찍힐 거고 당연히 여기는 4가 찍혀 있는 거야. 그러면은 AT 그래프가 VT 그래프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 그럼 1초일 때 속력을 구하세요. 이렇게 주면은 역시 X방향, Y방향 독립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 1초일 때는 여기 플러스 얼마? 3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 되고 1초일 때는 위쪽으로 플러스 4가 돼 버리겠다. 그러게 되면은 두 개를 합성을 해 주게 되면은 오른쪽 위로 3대 4대 5가 되니까 1초일 때 속력은 5m/s 이래 주면 되는 거고. 이해되겠죠? 그럼 기억은 독립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니은도 한번 보세요. 니은도 가속도야. 가속도 벡터이기 때문에 X축하고 Y축을 또 별개로 나눠서 보셔야 돼. 알겠어요? X 성분에서의 가속도, 이거 그래프의 기울기잖아. 이거 분해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 그럼 플러스 3이 될 거야. 그래서 X 방향의 가속도는 플러스 3이 잡혀 있는 거고, 쟤는 Y 방향의 가속도는 그냥 플러스 4니까 벡터야 벡터.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되겠다. 그럼 이거 역시 두 개를 합성을 해주면은 3대 4대 5가 되겠다. 방향은 오른쪽 위쪽 방향의 가속도 방향인데 문제상에서는 크기만 물어보니까 5라고 하시면 되겠다. 됐죠? 0에서 2초 때까지의 변이의 크기는 얼마야?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변이도 역시 벡터이기 때문에 X방향으로 몇 미터 갔고 Y쪽 방향으로 몇 미터 갔는지 독립적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면적을 구해보세요. 2초 때까지의 면적. 이 그래프의 면적은 플러스 6이야. 그러면 오른쪽의 변이는 플러스 6이 되겠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면적을 구해줘야 되잖아. 8m가 되는 거야. Y방향은 플러스 8m야.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합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합성해주면 역시 3대 4대 5가 돼야 되잖아. 됐어요? 3대 4대 5 두 배를 해주면 6, 8, 10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10. 그러니까 변이는
원점에서 요 지점에 있으니까 변이의 방향은 오른쪽 위라고 하셔야 되는데 크기만 물어보니까 정답은 10이라고 하셔야 되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속도, 가속도, 변이가 모두 벡터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각각 X방향, Y방향을 독립적으로 먼저 계산을 하시고 나중에 합성을 하시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풀이를 계속 익숙하게 여러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알겠지? XY 평면 이렇게 돼 있어. P 지점에서 Q 지점으로 이동한 상황이야, 지금. 그 다음에 정확하게 원운동이라고 돼 있고, 상황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순간 속도가 4로 잡혀 있고, 이 녀석은 3으로 잡혀 있는 거야. 각도상은 30도, 60도 주어져 있는 거고, 특별한 거 없어요. P에서 Q까지 가는 걸린 시간은 5초라고만 돼 있는 거야. 이 정도. 물어보는데 변이의 크기?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여기가 처음 위치가 될 거고, 이게 나중 위치가 될 거야. 여기 있는 것은 처음 속도라는 뜻이고, 이 녀석은 나중 속도가 되는 거야.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위치도 벡터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위치 표현할 때 어떻게 했냐? 기준점 잡고, 방향 잡아주고, 크기 따져주거든. 잘 봐, 얘들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학교 내신 수준에서 너희들이 그냥 문제 1번에 이 말이 O야, X야? 내가 먼저 질문을 볼까? 기준점에 따라 변위는 달라진다. 이거 O야, X야? 이거 O야, X야? 만약에 그냥 계산 문제가 아니라 개념상의 문제 나왔다 그러면 니들 이거 어떻게 될지 알 거야? 어? 전 시간에 확인을 했는데 기준점에 따라서 변이는 달라진다. 그럼 봐봐. 기준점에 따라서 위치 벡터는 달라진다. O야, X야? 계산 문제는 죽어라 하면서 이렇게 개념 문제가 나오면 다 틀리겠지, 다. 공부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기준점에 따라서 변이 달라진다, X. 기준점에 따라서 위치 벡터는 달라진다, 맞는 말. 봐봐, 여러분들. 너희들 처음 위치가 여기래. 처음 위치가. 나중 위치가 지금 여기야. 그럼 선생님 기준점이 어디예요? 그건 네 마음대로 정하면 되지. 근데 너희들 기준점을 열로 잡아주면 이게 화살표를 그어봐. 이게 처음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나중 위치 벡터가 되는 거야. 근데 변위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서 처음 벡터를 빼주는 거야. 벡터의 뺄셈은 처음에서 나중으로 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는 변이 벡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기준점을 여기로 잡았다고 생각해봐. 기준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잡아주면 처음 위치 벡터는 이거고 나중 위치 벡터는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기준점에 따라서 위치 벡터는 달라지지만 역시 무엇은 변하지 않아. 변이는 동일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기준점이 따라서 변이는 달라진다, 틀린 거야. 기준점이 달라져도 변이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고 기준점이 달라지면 위치 벡터만 달라지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너희들한테 여기 있는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물리에서는 뭐 사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라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알겠어요? 3대 4대 5나 알겠어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빗변은 뭐 루트 얼마 이게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m라고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보시면 60도 그럼 여기가 30도야.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니까 그림은 조금 애매하지만 직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원의 반지름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노란색 파트는 루트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변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P 지점에서 속도의 X 성분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P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른쪽 위로 4야. 그럼 X 성분은 여러분들이 직각분해 하시면 되잖아.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걸 구할 때 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 이 정도는. 여기가 30도야. 그러면 이렇게 찍 거봐요. 30도, 30도. 그러면은 여기가 60도가 되겠다. 여기가 60도가 되니까 요 밑에 있는 거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P의 X 성분은 4의 무슨 세타가 돼? 코사인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4 코사인 60도 그러면 2 해갖고 찾아주는 거야. 알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물리티는 조금 기술적인 요소가 가미된 거지. 사실은 내신 수준에서는 물리 원보다는 여러분들 쉬워. 알겠어? 개념상으로는. 근데 이런 사인 코사인에 막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러시면 안 돼. 알겠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 하나의 화살표는 무조건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근데 그때 써야 되는 게 사인, 코사인이다. 뭐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평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는 여러분들 지워 드릴 테니까 이거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지금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속도 변화를 보셔야 돼. 그러면은 이게 처음 속도라고 아까 얘기했죠. 처음 속도가 이 방향이야. 화살표. 이게 나중 속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속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벡터적으로 뺄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벡터의 뺄셈이니까 무슨 점 맞춰줘야 돼. 시작점을 맞춰주셔야 돼. 근데 시작점을 여기다 쓰면 맞추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각이 몇 도냐 한번 요것도 한번 봐봐. 이게 60도가 돼버릴 거야. 알겠어요? 되겠니? 그럼 여기 있는 요 벡터를 요쪽으로 옮겨 볼게요. 알겠어? 그럼 요쪽으로 옮겨주면 각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3이 잡혀버려요. 그 다음에 요 각도가 30, 30, 60이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해서 시작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동을 시켜준 거야. 그러면은 요 녀석이 처음 속도고 요 녀석이 나중 속도가 되거든. 그럼 속도 변화는 처음에서 나중으로,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끌어주면 돼.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끌어주게 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인데 여기는 4가 되고 3이 되니까 이 녀석은 5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의 뺄셈 잘 하시라고. 속도의 변화는 5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5다 이렇게 하면 틀려버리는 거야. 왜? 네가 구한 건 지금 뭘 구한 거야? 속도 변화를 구한 거지. 가속도는 뭐야? 정의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잖아. 시간은 P에서 Q점까지 갈 때 몇 초 걸렸다 그랬어? 5초 걸렸다고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를 구하세요. 그럴 때는 시간분이니까 시간 5초 그래갖고 크기는 1m/s 제곱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 체크해 놓고 해보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옆에 한 문제 같은 게 요거는 여러분들 벡터의 뺄셈 연습하기 상당히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숙제로 내줄 테니까 오늘 배웠던 경사면에서 뭐 흘러내리는 힘 뭐 이런 거 잡아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다음 주에 요 한 문제는 풀어 드릴 테니까 숙제로 꼭 한번 해보시고 옆에 교재 오른쪽에 날개에 해설 정답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거 보고 한번 잘 해봐. 이거 그냥 선생님 식으로 안 하고 아이디어만 얘기해 볼까? 지금 현재는 A 가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의 질량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야. 근데 얘는 하나만 있는 거야. 너희들 여기서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근데 문제상에서 보니까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다라고 돼 있거든. 여기서 크기와 방향이 다 똑같다. 알겠지? 그럼 여기서 식을 어떻게 써줄래? 봐라. 위쪽으로 4분의 1mg로 사람이 끌고 갔는데 얘 흘러내리는 힘은 뭐가 되지? mg 사인 세타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쪽 방향이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주면은 ma라는 식을 세우면 되고. 맞아요? 얘는 어떻게 해줄까? 얘한테 밑으로 흘러내리는 힘 얼마죠, 얘들아? 여기 30도니까 mg 사인 세타가 되지. 맞아요? 그럼 이쪽으로 흘러내리는 힘 얼마지? 빨리. 이쪽으로 라지 mg 사인 30도잖아. 또 경사면이 30도니까.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질량이 라지 m 더하기 스몰 m a는 똑같이 써주겠지. 알겠어? 그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지? 됐어요?